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식사를 했습니까? 자, 교과서 24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44페이지. 여러분들 그 244페이지에 이의신청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옛날에는 여기서 출제를 잘 하지 않았어요. 잘 하는데 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거의 매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작년에도 여기서 출제를 했거든. 그 출제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면은 무엇이 시험에 나온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그럼 여러분들 그 처음에 보면은 이의신청 이렇게 나오거든. 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의신청 이래 놓으면은 첫 번째 이 뜻이 뭐냐 이래 할 때 자, 요렇게 이야기한 거 등기관의 부당한 처분 결정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부당한 처분 결정. 그 여기서 그러면 부당한 처분이 뭐냐, 요 결정이 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이 부당한 처분 이래 나오면은 우리나라 등기 신청에 접수는 의무적이에요. 접수는 의무적. 그 말은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했는데 등기관이 서류 자체를 안 받는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접수는 의무적입니다. 그런데 접수 자체를 안 해주는 거라. 그러니까 왜 안 해주느냐? 이의신청할 수마다 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공시지가가 가장 비싸다고 부르는 이재용 회장의 자택 누구나 등기부를 열람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열람 발급을 안 해주더라. 그러니까 왜 안 해주느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럼 이건 시험에 안 내는 거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게 부당한 처분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부당한 처분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렇게 할 때 자, 이렇게 옵니다. 각하사유 아닌데 각하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있지. 그럼 이제 하나 더 해보면 이제 여기서 각하사유인데 각하하지 않고 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요 두 가지를 갖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럼 이걸 풀이를 하면 보세요. 각하사유 아니죠. 각하사유 아니라면 등기해줘야 된다. 해줘야 되는데 각하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더라. 이 말. 그 말은 해줘야 되는 걸 안 해주니까 뭐 제기했다? 이의신청. 그럼 제가 홍대 앞에 클럽에 입장할 수 있다.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갔다고 입장시켜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럼 나 왜 미성년자 아닌데 입장 안 시켜주느냐? 이렇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밑에 거는 반대지, 반대. 여기 보세요. 각하사유이다. 그럼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는 각하사유가 명문으로 1호부터 11호에 딱 해당이 되어 있고 그 규정을 해놨거든. 그러면 그 1호부터 11호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면은 등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기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됩니다. 그 말은 여기에 각하사유인데 각하하지 않고 등기를 실행했다는 말은 각하사유이라는 말은 등기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럼 다른 말 해볼게요. 미성년자는 나이트클럽에 입장할 수 있다. 없다. 그 입장을 안 시켜야지. 그런데 입장을 뭐 해버렸다? 시켜버렸다. 요 두 개는 반대입니다. 반대. 그냥 쉽게 해줘야 되는 걸 안 해주니까 이의신청했고 안 해줘야 되는 걸 해주니까 이의신청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요걸 여러분들 245페이지에 표가 있다. 있지. 그거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공부를. 그러면 저는 있잖아요. 거창하게 말했지만 여러분들 245페이지에 그림이 나오면 그 한 글자만 딱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림을 볼 때, 자, 보세요. 위에 거를 보세요. 각하사유 아닌데 각하사유로 동그라미 칩니다. 각하결정. 그 다음 밑에 거는 보세요. 각하사유인데 각하하지 않고 동그라미 칩니다. 등기 실행. 여기죠. 그럼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갔어요. 대상을 봅니다. 대상. 1호부터 11호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그 말은 각하 사유 아닌데 각하 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면 1호부터 11호는 전부 다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해도 그러면 이 말입니다. 왼쪽에 보세요. 각하 사유 아닌데 각하 사유로 각하 그걸 보고 있으세요. 1호 사유 아닌데 1호 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럼 뭐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 11호 사유 아닌데 11호 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럼 뭐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그럼 제 말은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1호부터 11호 전부 다 이의제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근데 그 밑에 거를 보세요. 이의신청인을 보세요. 인을 당사자는 모든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제3자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그 제3자 옆에다가 이해관계인이라고 써보세요.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입니다. 요게 키입니다. 요게 키입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당사자를 제외한 사람은 전부 다 무슨 관계인이다? 제3자지, 제3자. 다시. 당사자를 제외한 사람은 전부 다 무슨 자다? 제3자. 요게 합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인도 넓은 의미로는 제3자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 정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는 등기가 되어 있어야 무슨 관계인이다? 이해관계인입니다.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그건 당연히 아니지.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이러세요. 우리는 지금 등기법을 배우고 있죠. 잠깐만요. 이리 와보세요. 자, 요게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만 이렇게 봅시다. 1번에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2번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요 전세금이 1억입니다. 2번에 저당권의 채권액이 1억입니다. 그 요 1억이 2억으로 오를 수 있다, 없다? 그럼 요 사람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졌지. 무슨 관계이다? 이해. 그럼 봐보세요. 등기가 돼 있어야 이해관계이지. 그럼 여기 등기 안 돼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나 아니라는 거는 등기부 상에서 따지는 겁니다. 등기가 돼 있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돼 있어요. 근데 왼쪽에 보세요. 각하 결정이죠. 각하 결정은 등기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지. 그럼 다시 이리 오세요. 다시 할게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할게요. 국어 시간입니다. 국어 시간. 요 글자를 보세요. 각하 사유 아닌데, 요 각하 사유인데, 맞네요. 그죠? 각하 사유 아닌데, 각하 사유로 각하 뭐를 내렸다? 결정. 그럼 요 글자 이해되겠죠? 그럼 등기가 됐다, 안 됐다? 안 되지. 그럼 등기가 안 되었으니까 제3자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러면 제3자는 이의제기할 수 시작 없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럼 밑에 거를 잠깐 볼게요. 각하 사유인데, 각하 하지 않고 등기를 뭐 해버렸다? 실행. 그러니까 요 등기 실행이니까 등기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제3자가 존재할 수 뭐다? 있다. 그러면 이해관계는 이의신청할 수 뭐다? 있다. 그러면 키를 딱 잡을 때 각하 결정에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시작 없다. 등기 실행에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시작 있다. 그걸 딱 가지고 가면 됩니다. 됐다, 안 됐다? 되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조금 더 확대를 시키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대상이 나오잖아요. 1호부터 몇 호다? 11호. 그러면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1호부터 11호가 전부 다 이의제기할 수 뭐다? 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밑에 거를 냅니다. 밑에 거를 낸다 이럴 때, 자, 요리 해봅시다. 각하 사유인데 각하하지 않고 등기를 했죠? 했다면 이제 이걸 두 개로 나누는 거라. 그 말은 우리 각하 사유에 1, 2, 3 이렇게가 11호까지 있다, 없다? 있죠. 요걸 어디에서 두 개로 나눈다? 2번이죠, 그죠? 요렇게 나누잖아요. 자, 요렇게 오세요. 그럼 여기에서, 자, 이렇게 합니다. 각하 사유 1호 몇 호다? 2호. 3호 이하가 있다, 있죠. 요 1호, 2호는 이제 이렇게 배웠어요. 1호는 관할 위반입니다.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1호, 2호는 설사 등기가 되더라도 자, 시작. 당연 무효.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무슨 말소? 직권말소네, 직권말소. 직권말소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말소 시켜달라고 뭐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증거를 제가 대겠습니다. 증거를. 오케이? 네. 그 여러분들 각하 사유 있잖아요. 각하 사유.
앞으로 잠깐만 한번 가볼게요. 각하사요. 240페이지를 가보세요. 240페이지에 거기에 부동산 등기법 제일 밑에 봅니다. 등기신청에 각하사유 있다 없다 있지. 그럼 241페이지를 보세요. 1페이지에 보면은 표 안에 1번부터 11번까지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그 몇 번에서 나누어 놨어요? 2번에서 3번 줄을 쫙 그으세요. 요렇게 줄을 쫙 그으세요. 꺼져 있다 안 꺼져 있다? 꺼져 있지. 맞아.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한번 내볼게요. 1호, 2호는 설사 등기가 되더라도 무조건 뭐다? 무효다 이 말이에요. 무효. 그러면 1호는 관할 위반이죠. 관할 위반은 내가 평택에서 집을 샀다면 평택 등기소 가서 등기해야지. 서울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하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럼 안 되면 각하를 해야지. 근데 등기가 안 하고 짜고 등기해버렸어. 그래도 그건 무조건 무효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2호는 등기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쉽게 표현해 보면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설사 등기가 돼 있어도 그건 묻고 무효다 이 말이지. 이해했어요? 네. 그럼 유치권, 점유권, 동산질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설사 등기가 돼 있어도 그거는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무조건 뭐란 말이고 무효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자, 제 말을 들어보세요. 1호, 2호 이렇게가 11호까지 있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여기에서 4개를 써요. 그러면 여기에서 1개를 써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한번 내볼게요. 1번에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입니다. 2번에 합유, 지분, 이전 등기입니다. 3번에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신청한 환매 특약 등기입니다. 4번째, 가압류 등기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5번째, 위조된 서류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여기에 해당하지. 등기 대상이 시이자? 아니죠. 두 번째, 합유 지분의 이전 등기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지. 맞죠? 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신청한 환매 특약 OX다 X. 그 말은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하고 같이 들어가야 된다. 따로 들어간다? 같이. 따로 들어오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지. 되죠? 그럼 여기에 가압류죠. 가압류는 촉탁을 합니까? 신청을 합니까? 촉탁.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을 하면 각하한다. 어더와이더 그럼 이것도 여기에 해당하지. 됐죠? 네. 그러면 위조된 서류지. 오케이? 위조된 서류는 2번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거는 9번입니다. 9번. 9번은 답은 이겁니다. 9번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거. 위조된 서류는 필요한 거다, 필요 없는 거다. 그럼 필요 없으니까 서류가 안 들어온 겁니다. 그냥 서류가 안 들어온 거.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그죠? 1호, 2호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럼 3호부터 11호는 실체관계 여부를 따졌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뭐라고? 유효. 불일치하면 뭐라고? 무효. 그럼 자,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했어요. 그럼 갑은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인감 제출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돼서. 그럼 등기가 1위로 넘어갔어요. 오케이? 네. 근데 인감 제출 안 했어요. 안 하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근데 등기해버렸어요. 오케이? 네. 그럼 인감 제출해도 누구다? 안 해도 누구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인감을 제출했어. 되죠? 근데 위조된 인감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등기는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소유자가 같아 안 같아? 같이. 실체관계와 일치다 여부다,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 그러면 이게 유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꾸 문제를 푸는 이제 연습을 앞으로 해가 나아갈 것이거든. 그럼 출제위원은 이거는 문제를 낸다 이 말입니다. 감 잡았어요? 네. 그렇게 딱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내볼게요.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1호부터 11호 전부 다 이의제기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그럼 시험 낸다 안 낸다? 1번부터 11번 전부 다 이의제기가 되니까 시험에 안 내는 거지. 근데 여기에
등기 실행에 대해서는 1호, 2호는 이의제기가 돼야 안 돼요? 돼. 3호 이하는 이의제기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출제인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수험생이 구별하고 있냐 없냐를 시험에 내겠지. 맞다. 그렇게 다 갔어요. 괜찮아요. 요거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문제를 자꾸 풀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7, 8월 달에 문제 풀이할 때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45페이지를 갑니다. 제일 밑에 오세요. 부당의 판단 기준 시점입니다.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등기간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이의신청하는 경우는 결정 처분 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자르세요. 그것까지는 시험 문제 안 냅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험 문제 냅니다.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할 수 없다를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 그 밑에다가 있다라고 쓰세요. 그럼 이걸 시험에 낼 때는 있다 없다 이래 내는 거예요. 이건 답을 3번으로 정답을 만들었어요. 이 지문을 가지고 3번을 정답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요거는 자 상식으로 해결해 보세요. 저 손을 문장만 익숙시켜 가면 됩니다. 제 손을 봅니다. 공부를 할 때 항상 수험생이 쏘가 넘어가기 쉬운 걸 지문을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이의신청을 하는데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됐어요.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됐어요. 그럼 이의신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된다?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됐지.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됐지. 그럼 이의신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된다? 있어야지. 근데 여기는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해를 해볼게요. 자, 제 말 들어보세요. 이의신청은 법원에다 갑니다. 법원은 좀 보수적이다, 보수적 아니다?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막말로 말하면 말 안 들으면 있잖아요. 그냥 바로 처벌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답은 이겁니다. 보세요. 이의신청은 등기간의 부당한 처분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답입니다. 오늘 등기 신청했거든. 그럼 오늘 등기간의 처분이 부당해야 이의제기하는 거지. 1년 있다가 새 증거 갖고 이의신청하는 거는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글자를 시작 없다. 그걸 있다로 고치는 게 답이에요. 있다로 고치는 거. 그러면 문장만 익숙시켜 가세요. 됐죠? 네. 작년에도 이 지문을 시험에 지문으로 띄웠어요. 한 장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의신청입니다.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보세요. 소극적 부당입니다. 소극적 부당. 등기 신청에 줄 것입니다. 각하 결정. 한 칸 밑에 줄 것입니다. 제3자 끝에 없다. 동그라미죠. 각하 결정은 등기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지. 안 되었다면 제3자는 존재한다는다? 안 하지. 그러니까 이의신청할 수 시작 없다. 근데 적극적 부당을 보세요. 1번으로 갑니다. 관할 위반 줄 거 보세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줄 거 보세요. 그래서 쓰세요. 관할 위반 위에다가 1호. 등기할 대상이 아닌 거에다 매도 이요.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인 뿐만 아니라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죽었습니다. 시작. 제3자. 오케이? 끝에 이의신청할 수 시작 있다. 그러면 동그라미 3번에 적극적 부당 있죠. 옆에다가 화살표하고 등기 실행.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갑니다. 5번은 시험 문제 한 번을 시험 문제는 했어요. 그럼 제 손을 봅니다. 이 당사자는 시험에 안 냅니다. 그건 원칙이니까.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해관계인입니다. 1번을 보세요. 끝에 줄 것입니다. 없다. 2번에 끝에 줄 것이요? 없다. 3번에 끝에 줄 것이요? 없다. 4번에 끝에 동그라미 칩니다. 있다. 이런 거를 문제를 낼 때는 OX를 내는 겁니다. 있다, 없다. 그럼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으로 갑니다.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인 양도인 사이에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이의신청할 수 시작 없다. 이해했다 안 했다?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그 지문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이 말이죠. 갑, 얼, 병이죠.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이 집을
을에게 담보로 잡히고 돈 1억 빌려 쓸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갑을 우리가 자 시작 저당권 시작 설정자 을을 자 시작 저당권자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1번에 무슨 권이 설정이 됐다? 저당권 이해됩니다. 자 이걸 을이 병한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요 이전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안 하다? 그냥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요. 다시 이거는 이제 민법이거든. 대말을 들어보세요.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됩니다.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동의가 필요하냐 안 하냐라는 것은 임차권만 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이전할 때 동의가 필요가 시작 없다.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맞죠? 네. 물건은 마음대로 이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물론 뭐 특약을 매리는데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항상 우리 원칙으로 공부를 하거든. 이해합니까? 그러면 저당권도 이전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이 저당권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거 이전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왜 이전했냐 이제기할 수는 시작 없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맞다 안 맞다? 민법.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민법 됐죠? 두 번째 갑니다. 등기 신청에 줄 것입니다. 각하 결정 한 칸 밑에 줄 것입니다. 제3자 각하 결정에 대해서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시작 없다. 자 상속인이 아닌 자 줄 것이에요. 상속인이 아닌 자 위에다가 쓰세요. 당사자 X 상속 등기가 위법하다고 이의신청할 수 시작 없다. 여러분들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의 당사자이다 아니다? 아니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 만약에 이해관계라면 이해관계라는 표현을 썼다 안 썼다? 썼지.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러면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 등기가 위법하다고 이의신청할 수는 시작 없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세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있잖아요. 공부할 때는 어떻게 딱 공부하느냐 하면은 왜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이의신청의 파트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있는데 답입니다. 전부 다 없다더라. 근데 있다는 몇 개더라? 하나. 그럼 다른 걸 외울 필요 그냥 채권자 놓으면 끝에 가면 시작 있다. 이래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책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박사 논문 공부하듯이 공부하면 안 돼요. 자, 점수 따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래 봅시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 그런데 아직 등기는 안 가져왔어. 이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또 매매하면 돼야 안 돼요? 매매할 수 시작 있다. 그럼 이 등기는 1이 왔다 1이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을이 요 등기를 안 가져오면 병이 요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시작 있다. 이게 채권자 대위 신청입니다. 그럼 하나. 그러면 요 등기 신청하면서 이 등기를 같이 들어가야 되느냐, 즉 동시에 들어가야 되느냐, 따로 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따로 해도 된다는 말은 요 등기는 1월 1일 날 하고 요 등기는 2월 1일 날 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답만 합시다. 요 등기의 계약의 당사자는 시작 갑하고 을. 요 등기의 계약의 당사자는 시작 을하고 병. 그럼 이 등기와 이 등기는 별개의 등기다. 별개의 등기 아니다. 별개.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시작 없다 이 말입니다. 감 잡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병이 있잖아요. 요 등기를 먼저 대위 신청했어. 그 요 등기를 이제 이번에 했어. 그럼 이제 요 등기를 해야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하려고 놔뒀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요게 무슨 자 대위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다? 채권자 대위 신청. 요가 됐어요. 그럼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이죠. 그럼 을이 이걸 말소시킬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내 거는 내 마음대로 말소시킬 수 시작 있다. 말소시켰어요. 그럼 3번에서 2번을 말소시켰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병이 요거 대위 신청했지. 이제 요거 해로 갔는데 내가 대위 신청했던 등기가 채무자가 마음대로 말소를 시켜놨거든. 그러면 내가 대위 신청했던 등기 네가 왜 마음대로 말소시켰느냐, 이의 신청할 수 있냐 없냐 지금 이 소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꺾을자 시작 있다 이랍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있잖아요. 이의 신청의 파트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자는 4명을 규정을 해놨는데 3명은 시작 없다. 1명은 뭐다? 있다. 그러면 다른 거 뒤에 거를 생각할 거 그건 낱말을 수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채권자 대위 신청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의신청의 절차입니다. 요거 의외로 시험 문제를 냅니다. 왼쪽에 팁을 보고 하겠어요. 팁을 보고 이의신청 일어나죠. 옆에 시작 지방법원 한가 밑에 이의신청 서에다가 동그라미 서는 자 시작 등기소 그걸 딱 조심해서 봅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세요. 등기간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죽었습니다. 관할 지방법원 이의신청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서 동그라미 치세요. 자, 관할 등기소 제출한다. 됐죠? 자, 그러면 작년의 기출문제입니다. 칠판을 보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소유자의 주소지 요래 나눴어요. 자, 주소지 지방법원 이렇게 내놨어요. 자, 이거 OX다. 다시 이의신청은 지방법원에다가 합니다. 근데 이의신청을 할 때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다가 이의신청을 한다. OX다. 그럼 요건 이제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여기에 부동산의 자,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지 꼭 기억할 때 요 말하고 차이만 구별하면 돼요. 그럼 제가 제일 잘 쓰는 말 볼게요. 부동산 표시죠.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있답다, 있지. 요거 있죠, 요거. 그럼 요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나오지. 이게 소재다, 소재 아니다, 소재. 그럼 저희가 제일 잘 쓰는 말이 이 말이죠.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시작, 주소,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은 소재. 우리는 사람을 배운다, 부동산을 배운다. 그러니까 소재지가 돼야지 주소지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맞다. 맞아. 작년에 기출문제 그렇게 뜬 거예요. 그거 얼마나 쉬워요. 그런 거면 구별만 탁탁탁 해가면 됩니다. 됐죠? 자, 요게 그렇게 푸는 겁니다. 감 잡았습니까? 네. 그 다음 그 밑으로 2번으로 오세요. 이의신청의 기간에는 죽었습니다. 제한이 없다. 그 다음 밑에 효력. 자, 옆에다가 별표를 놨어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인한 집행정지 효력이 동그라미 칩니다. 없다. 위에다가 있다 쓰고 X로 하세요. 그럼 아까 제일 많이 뜨는 지문이 이겁니다. 신사실 시인증거 방법을 가지고 이의신청할 수는 시작 없다.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등기부의 효력은 정지되어 있다, 살아있다, 살아. 그래서 집행정지 효력이 시작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등기부의 효력은 정지되어 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가 없다니까 부정이니까 있다, 살아있다지. 맞아요? 네. 그걸 질문에 제일 많이 내요. 네. 제 손을 봅니다. 작년에 기출문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내거든. 옳은 것으로만 고르세요. 이렇게가 4개가 떴어요. 4개가. 1번입니다. 신사실 시인증거 방법을 가지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OX다. X. 이의신청은 집행정지력이 있다. OX다. X. 이의신청, 요거는 조금 배우는데 지금 바로 할게요. 이의신청은이랍니다. 요거는 조금 해야 되겠네요. 조금 해놓고 다시 문제를 낼게요. 해놓고 통과. 그러면 247페이지를 갑니다. 여러분들 그 갈로 19 4번에 관할법령의 명령에 따른 등기 일어나거든. 요게 30회 기출문제인데 난이도가 좀 어려웠어요.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요리 오세요.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등기소가 있어. 지방법원이 있어요. 지방법원. 여기 보세요. 이의신청서가 있고 이의신청은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이유 있다 일어났어요. 이유 없다 이렇게 놓습니다. 그럼 여기에 상당한 처분을 내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3일 이내 의견서를 붙여서 1위로 올려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유 있다. 이유 없다 이랍니다. 그러면 상당한 처분을 명하는 겁니다. 그럼 이유 없다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라. 갑하고라고 매매를 하는데
두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유권이든 등기 신청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소유권 이전을 신청했어. 했는데 등기관의 서류에 하자가 있다 이러면서 각하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그럼 다른 표현을 해보면 여러분들 여기 잠깐만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자, 요 표현입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필정. 그러면 옛날의 등기필정하고 지금의 등기필정본은 틀립니다. 좀 옛날을 먼저 설명할게요. 옛날 혹시 헷갈리면 안 돼요. 옛날 거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견해는 됩니다. 갑하고 자 보세요. 을이거든.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갑하고라고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면은 매매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네요. 하죠. 그럼 이제 등기가 을에게 넘어갔어요. 그럼 이 계약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등기소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본인.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거든. 그럼 등기가 끝났지. 그럼 이 계약서는 돌려받아야 안 돌려받아요? 돌려받아야지. 아, 계약서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아, 그럼 좋다. 앞에서 이래 봅시다. 등기를 신청할 때 서류를 제출하거든. 끝나고 난 다음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거는 몇 개? 한 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시작. 계약서. 시험에 외울 때는 계약서라고 외우지 말고 법률 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명. 요게 시작. 계약서. 이런 말이에요. 아니, 계약서는 내가 들고 있어야지. 맞다? 그러니까 등기를 신청할 때는 계약서를 제출해야지. 끝나고 난 다음에 돌려받아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요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등기 끝났어. 끝났다면 요 계약서에다가 도장 하나 찍어서 줍니다. 오케이? 그럼 이걸 돌려받았죠? 맞다고 빨리 그러세요. 네. 그럼 이걸 돌려받을 때 요게 등기 필정이 된다. 그 말은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했던 계약서가 돌아올 때 이름이 뭐로 바뀐다? 등기 필정이에요. 정정. 그럼 옛날에는 계약서가 등기 필정이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면 소유권인이 신청하지 하면 이제 계약서를 돌려받습니다. 돌려받고 등기필정보를 새로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계약서가 등기필정이었는데 지금은 계약서가 등기필정이 아니고 새로운 걸 만들어서 줘. 254페이지 가볼게요. 254페이지 제일 위에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나와야 하나요? 요즘에는 이게 등기필정보다 이 말입니다.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결했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입니다. 갑은 매도인입니다. 의무자다, 의무자이다. 의무자니까 등기필정보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뭐 옛날 거 제출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됩니다. 그런데 등기관이 그거 안 되니까 새 거 가져왔어요. 새로운 거 가져왔어요. 이랬다 이 말. 그럴 때 민원인이 야 되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래 이신청할 수 시작 있다.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칠판을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신청을 하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신청서를 작성을 해. 작성을 해가 등기소에 제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쉽게 합니다. 여기를 거쳐서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해봅시다. 좀 나쁜 표현이지만 한국 사람은 이의제기하는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걸 바로 지방법원으로 가면 있잖아요. 지방법원의 업무가 폭주를 한다, 안 한다? 여러분들 법원은 계급이 높은 데입니다. 이는 계급이 좀 요구에 비해서는 계급이 낮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답은 이겁니다. 너희들 선에서 걸러낼 건 다 걸러내고 너희들 선에서 안 되는 것만 올려보내라 이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등기소에서는 이의신청서를 읽어보니까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어. 그럼 그 이유가 있으면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를 해줘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열람기부 안 해줬던 거 이런 거 해주면 되고 접수 안 받아줬던 거 받아주면 되고 등기 실행 안 해줬던 거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입니다. 등기 실행 안 해줬던 거 해주면 돼요. 그런데 안 해주니까 이의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안 해줘야 되는 걸 해주니까 뭐 제할 수 있다? 이의신청. 그러면 그 등기 말소시켜버리면 돼야 안 돼요? 돼. 이런 게 상당한 처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그런데 이의신청서를 읽어보니까 이의신청서가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다면 3일 이내 의견서를 붙여서 지방법원으로 올려보낸다 이 말. 이해합니까? 지만 올려보냅니다.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상식으로 보세요.
이게 하급기관이고 이게 상급기관이면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올라갈 때는 상식선에서는 이유 있어야 올라간다, 없어야 올라간다? 이 상식선에서 있어야 올라가지. 맞아요. 네. 근데 없어야 올라갑니다. 왜? 이의가 이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해줬다, 안 해줬다? 해줬으니까 올라갈 필요가 없지. 이유 없어야 올라가는 겁니다. 감 잡았어요? 그럼 지방법원을 올려보냅니다. 그럼 지방법원에서는 이제 약식 재판을 하는 거예요. 약식 재판할 때, 여보세요? 이의신청이 있어. 이유 있다면 여기다가 상당한 처분을 내리는 겁니다. 쉽게 합니다. 거등기 열람교부 해줘라. 거등기 접수받아 줘라. 거등기 실행해줘라. 거등기 뭐 시켜라? 거등기 뭐 해줘라? 실행해줘라. 이거 이해됩니까? 이해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신청 이유 있으니까 그거 해줘라 이 말입니다. 해줘라. 그러니까 등기 실행해줘라 이 말입니다. 감 잡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4번을, 갈로리고 4번으로 가서요. 관할법원에 뭐에 따른다? 명령. 그러니까 지방법원에서 그 등기 해줘라 이 말입니다. 해줘라. 해줘라 하는데 못하는 게 또 4개가 있는 거야. 못하는 게 4개가. 그럼 못하는 게 자,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2번으로 봅니다. 등기 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한 이 신청에 따라 관할점에 그 등기의 기록 명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다음에 등기는 할 수 없다. 이래 놓잖아요. 할 수 없다. 그럼 1번 기억으로 갑니다. 권리 이전 등기 기록 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 명령에 따라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죽었습니다. 권리 이전 등기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법원에서는 잡으세요. 갑이 을하고 매매를 했잖아요. 그럼 이신청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이신청 기간 중에 갑이 병한테 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병한테. 그럼 병한테 뭐를 해버렸다? 매매. 그럼 나중에 이신청이 들어가서 을한테 등기해주라고 그랬는데 이미 등기가 병에게 넘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등기는 할 수가 시작 없다. 두 번째 갑니다. 지상지역 전세 임차권 줄 것을 설정된 게 기록명이나 그 기록명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적었습니다. 지상전세 임차권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양립할 수 시작 없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되게 해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미 전세권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라. 그럼 전세와 전세는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럼 이때는 할 수 없죠. 그러면 답답하죠. 그럼 이제 소송으로 가는 거지. 소송으로 가는 거지. 소송으로.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말소 등기 기록명에서 그 기록명에 따른 등기 전에 죽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생겼다. 이해관계인이 발생했으니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대. 안 됩니다. 그럼 리얼로 갑니다. 등기관이 기록명에 따라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의 첨부름을 다시 등기를 해서 명령하였으나 죽었습니다. 신청인이 응하지 않았다. 해라. 서류 다시 제출해라. 이런 대로 안 해버리는 거라. 그럼 할 필요 못 해주는 거지. 감 잡았어요. 네. 요게 30회 때 문제인데 어려웠어요. 자, 그럼 제 손을 보세요. 기록 명령을 할 수 없답니다. 자, 출전의 시험지 이래냈어요.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기록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4개예요. 그럼 출전이 이렇게 내겠죠. 있는 것을 이렇게 찾았겠지. 오케이? 네. 그럼 답입니다. 저당권 설정 명령이 내려졌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자, 이때는 돼요? 안 돼요? 꼭 기억할 때 저당권은 모든 권리와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저당권을 명령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갔죠? 맞아? 그래도 그 저당권은 사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저당권은 살아가는 거잖아요. 맞다? 아, 그래가 답을 저당권으로 문제를 낸 거예요. 저당권으로. 이해했어요? 네, 됐어요. 그럼 이제 그건 한번 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되졌어요. 그럼 247페이지 갑니다. 4번으로 갑니다. 등기관의 실정에 각하 결정의 이신청입니다. 이의가 이유 없다고 그걸 줄 것을 이유 없다고. 등기관에 이의가 이유 없다 인정하면 3일 이내 줄 것이요. 의견을 붙여 이신청서를 죽었습니다. 관할지방법원. 요게 작년도 기출문제 답입니다. 그럼 이제 칠판을 이렇게 냈어요. 칠판을 봅니다. 이신청이 이유 없다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서 지방법원에다가 올려보낸다. 오더와이더 그럼 시험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래 놨습니다. 3일 이내에 이신청인에게 보낸다. 이래 시험 문제 되는 거예요. 이신청인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시작 지방법원이다. 그게 작년도 기출문제 답입니다. 답.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아까 문제를 내고 싶은 겁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으로만 고른 것은 이렇게 말을 했거든. 첫 번째 갑니다. 옳은 것은 하면 4개입니다. 4개. 신사실 시인증거방법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오덱스다 X. 집행정지효력이 있다. 오덱스다 X. XX.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의신청은 지방법원에다가 한다. 오도와이더 O. 그러면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3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이랍니다. 이의신청인에게 보낸다. 오덱스다 X. 지방법원에다가 보낸다. 이렇게 하면 되네. 그게 작년도 기출문제 답이었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통과. 그럼 이제 한 장을 넘깁니다. 자, 여러분들 그 갈로 1고 3번을 제가 잠깐 공부를 해야 돼요. 갈로 3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로 1고 3번 잠깐만 이게 어디로 가버렸나? 자, 여러분들 247페이지를 가세요. 247페이지에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2번다.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지방법원은 결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반면 이는 집행정지율이 없는 바 이의신청이 주의에 받아들이더라도 이의신청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거를 대비해서 관할지방법원의 이의신청 전에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주었습니다.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주었습니다. 부기등기를 동그라미 칩니다. 명령.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요리라 봅시다. 우리나라는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하면 원칙이 있죠.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당사자 신청주입니다. 관공서 뭡니까? 촉탁이에요. 그 다음에 예외 요리는 오죠. 등기관에 뭐가 있다? 직권이다. 그 다음에 법원의 뭐가 있다? 명령이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촉탁. 여러분들 요 촉탁의 가장 대표령이 이겁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있답다, 이체. 그럼 요거는 세무서죠. 법원에 촉탁을 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러면 법원은 있죠. 촉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명령으로 하는 것도 있답다, 이체. 그러면 전부 다 촉탁인데 명령으로 하는 거는 한 개밖에 없다. 요게 이의신청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잠깐만 와보세요. 요리 잠깐만 와보세요. 아니, 요거 하나만 해봅시다. 잠깐만 해봅시다. 갑하고 을하고 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할 때 두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절차에 필요한 각종의 서류를 완벽하게 갖췄다고 생각하고 소유권 이전 신청했거든. 했는데 등기관의 서류에 하자가 있다면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은 1월 2일 날 했어. 근데 법원에 대해서 결정은 2월 1일 날 내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답다, 있지. 그럼 여기에 등기부에 아무런 조치를 취해놓지 않으면 제3자가 볼 때는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거 알 수 있답다? 없지.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등기소에다가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걸 표시해놔라. 그럼 이거 칠판을 보면 1의 뭐다? 1. 무슨 신청? 이의신청.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무슨 등기를 한다? 가처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저 칠판을 봅니다. 이의신청이 있다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 이 표시를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등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기등기라는 말은 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신청했잖아요. 그럼 요 소유권 이전에 붙여놔야 된다, 분리시켜놔야 된다, 붙이. 그러니까 주등기를 한다, 부기등기를 한다, 부기등기입니다. 아니면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해놔놓고 재판할 수도 있답다, 있지. 그리고 문구를 보세요.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에서 명령을 하는 등기는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 나머지는 전부 다 촉탁을 하는 겁니다. 촉탁. 오케이. 네. 자, 그거까지 공부해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249페이지를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실행 및 등기 완료 후의 절차거든. 요거는 여러분들 그 3번만 잠깐만 한번 볼까요? 3번 해봅니다. 자, 보세요. 방문 신청입니다. 처리를 보세요. 오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옆에 다음날 18시까지 줄 것을. 옆에 오후 동그라미 치세요.
다음 날 12시까지 줄 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전자신청은 몇 시간이네? 24시간. 그 다음에 4번으로 내려오면 동그라미 3번만 알면 됩니다. 동그라미 3번에 등기간이 죽었습니다.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죽었습니다.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otherwise, 요거는 알고 있죠? 네, 그래 되죠. 통과. 한 장을 넘길게요. 자, 등기 완료 후에 절차입니다. 오늘 제일 복잡한 걸 공부를 합니다. 제일 복잡한 거. 요게 한 번 정립을 해놓으면 공부하기가 수월해요. 근데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엄청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볼게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많은 수강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등기필정보입니다. 등기필정보. 그럼 일단 254페이지를 가볼게요. 여러분들 요거를 확실하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254페이지에 가면은 제목을 봅니다.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나오죠? 네. 그러면 위에 사각하고 밑에 사각이 있답다. 있죠. 그 밑에 사각이 등기필정보입니다. 등기필정보. 그 위에 거는 시작. 등기완료 통지서. 이해했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시작. 등기완료 통지서. 이렇게 됩니다. 이해합니까? 그러면 왼쪽에 위하고 오른쪽하고는 여러분들 그림이 같은 겁니다. 그림이 같은 겁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제 손을 보세요. 출제인이 읽을 때 등기필정보라고 읽으면 254페이지거든. 그때는 그 속에 등기완료 통지서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그럴 때 뒷거는 안 읽습니다. 그냥 등기필정보 이래 읽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필정보라고 읽으면 그 속에 등기완료 통지서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등기완료 통지서라고만 읽으면 등기필정보는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 그거를 딱 구별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야 돼. 됐죠? 자,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자, 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신청이 있고 접수가 있고 심사가 있고 등기 실행이 있어요. 등기 뭐가 있다? 완료가 있지. 자, 이걸 두 개를 나눈다고 그랬죠. 어디서 나눈다? 자, 여기서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여기는 실행이죠. 등기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거 이루어졌다는 거는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은 의무자다, 권리자다, 권리자. 그러면 요거는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전. 오케이. 여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청 단계입니다. 됐죠? 그럼 이거는 등기 무슨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의무자를 갖고 공부를 하고, 오케이? 네. 그럼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거는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갔다 그러거든. 올라가는 거는 의무자가 올라간다, 권리자가 올라간다? 권리자는. 그러면 이거는 공부할 때는 쉬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용어를 잘 보세요, 용어를. 제출했다, 제공했다, 첨부했다. 이 용어가 나오면 그건 무조건 의무자가 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근데 여기로 오세요. 정합니다. 통지했다, 작성했다, 교부했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그건 무조건 권리자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만 딱 해볼게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otherwise, 그럼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otherwise, x. 권리자에서 제공이라는 말은 놓을 수가 없다니까.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다. 그럼 이제 정답입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된 후이랍니다.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해야 한다. otherwise, 요 작성 통지가 나오면 이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해야 된다면 otherwise, 이해되겠죠? 자, 그럼 요거 딱 떼줬죠?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등기필정보를 제공이 있고 등기필정보 작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등기 완료 통지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공부를 딱 해보겠어요. 그러면 등기필정보 제공은 있잖아요. 요것밖에 없어요. 공동신청입니다. 성소한 등기 의무자. 이래 놓는 겁니다. 됐죠? 그럼 한번 딱 해봅니다. 등기필정보
제공은 공동신청입니다. 공동신청. 그럼 공동신청이라는 말 속에는 의무자가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공동신청할 때 의무자가 등기필정보를 제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단독신청할 때는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단독신청에는 등기필정보라는 말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다 안 됐다? 다시. 등기필정보는 의무자가 제공한다는 말 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의무자가 제공한다는 말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에는 의무자가 없잖아요. 공동신청에서 의무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그럼 다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공동신청은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하면 뭐다? 그럼 공동신청에는 의무자가 있지. 그럼 단독신청에는 권리자 혼자 하는 게 뭐고? 단독. 그럼 단독 신청에는 의무자라는 말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단독 신청에는 등기필 정보를 제출한다 한다? 그럼 정리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OX다? 소유권 보존이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그 X라 이 말입니다. 그럼 자, 제 손을 보세요. 제 손을 봅니다. 유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OX다? 그럼 유정이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럼 제공해야 된다는 건 O다. 아까 보존 등기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이해됩니까? 그럼 요거 이제 맞추면 합격이에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OX다? 부동산 표시 변경이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러면 다시 해야 됩니다. 대답을 못했기 때문에.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OX다? 그럼 다시 부동산 표시 변경이 단독이다, 공동이다? 그럼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은 뭐다? 단독. 상속은 뭐다? 단독. 멸실 등기는 뭐다? 단독. 단독에는 등기 의무자가 없잖아요. 그럼 등기필 정보 제출한다, 안 한다? 그럼 법에 뭐라고 넣냐면 이래 놓거든. 등기필 정보는 공동신청 및 이렇게 예외 하나가 딱 나와. 그 예외 하나가 요리 오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성소한 등기 의무자.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단독이지만 누가 하는 거고? 의무자가 하잖아요. 그럼 제출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해야 돼요. 그러면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그럼 요거만 딱 외웁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이게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답이 의무자라고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다. 그럼 공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아니, 괜찮아. 이거 한 번만 잡으면 돼. 이거 원래 5월달에 해야 되거든.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하니까 지금 4월달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요거는 법원에 이래 놓습니다.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는 키는 제 말을 잠깐 보세요. 새로운 뭐에 관한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 마쳤을 때는 등기가 끝났다 안 끝났다? 그러면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해야 된다. 이 말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는 알아야 될 거. 등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준다는 거는 됐다 안 됐다? 그럼 여기서는 이게 키가 아니고 이게 키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앞에 읽어보세요. 시작.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등기에서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이 말. 새로운 등기. 그러면 새롭지 않는 등기에서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안 한다? 요 새로운 등기가 뭐냐? 이게 시험 문제다. 이게. 자, 이거 뭐다? 괜찮습니다. 자,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보존, 시작. 설정, 시작. 이전. 요 세 개가 새로운 등기다 이 말. 요 세 개가. 그럼 제가 지울 겁니다. 요리로 보세요. 아니, 이해만 해두세요. 그럼 여기서 제가 요 적어볼게요. 경정 등기가 있다. 변경 등기가 있다. 말소 등기가 있다. 말소 회복의 등기가 있다. 멸실 등기가 있다. 변경 등기가 있다. 있다. 있죠. 그러면 이 6개 있죠. 이거는 새로운 등기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부터 먼저 예를 듭니다. 보존이죠. 그럼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다. 새 집 짓고 처음을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존. 그럼 칠판을 보세요. 1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맞죠? 네. 그럼 1번에 소유권 무슨 됐다? 보존. 그러면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됐다 안 됐다? 네. 그럼 이건 새 등기다, 새 등기 아니다?
새 등기지. 그러면 갑에게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를 해줘야 된다. 해래. 자, 두 번째. 갑이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전세권 설정이 들어왔어요. 누구한테 들어왔다? 을. 그럼 이게 새 등기다, 새 등기 아니다? 을구에 새로운 등기가 들어왔잖아요. 새로운 등기가 들어왔잖아요. 요게 무슨 등기다? 설정이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했을 때 붙이는 이름이 시작 설정. 그러면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차권 설정, 지역권 설정. 그게 전부 다 무슨 등기다? 설정 등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요게 소유권 무슨 등기다? 요 이전에 지금 새 등기가 들어왔잖아요. 새 등기가. 맞다. 맞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전세금이 몇 억이다? 1억. 1억이 2억으로 오를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무슨 얘기다? 변경이죠. 그러면 1억이 뭐다? 1. 무슨 등기? 변경. 이거는 전세권이 변한 겁니까? 전세권의 전세 금액이 변한 겁니까? 전세 금액이 변하는 거는 새로운 등기다. 새로운 등기 아니다. 아니, 여기서 새로운이라는 말은 전세권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세금만 변하는 거잖아요. 전세 기간만 변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새로운 등기다 아니다. 아니, 그러면 변경 등기는 이해됩니까? 칠판을 다시 오세요. 전세금이 3억인데 2억으로 잘못 적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 그럼 1에 1, 무슨 등기? 경정. 전세금을 고쳤다고 해서 전세권 자체가 변하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니? 그러면 경정 등기 작성한다,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로써요. 전세기간 끝났어. 끝났으니까 2번에서 1번을 시작. 말소는 새로운 겁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그럼 등기표정보를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맞아요? 네. 그럼 말소 회복입니다. 칠판을 보세요. 1번에 전세가 있어. 2번에서 1번 전세를 말소를 했는 게라, 말소. 오케이?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00번째 전세권을 말소해야 되는데 등기간의 착오를 일으켜서 101번째를 잘못 말소한 거예요. 그러면 원상으로 회복한다, 안 한다? 한다. 몇 번이 옵니까? 1번. 무슨 권? 전세. 그럼 이 등기는 새로운 등기입니까? 옛날 걸 그대로 회복했습니까? 옛날 거. 그럼 새로운 등기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자, 요건 이제 답 나왔죠. 멸실 등기죠. 표제부에 한다. 갑 걸고 한다. 표제부에는 등기 필정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이리 오세요. 그럼 여기서 새로운은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자,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권리. 자, 칠판을 봅니다. 부동산 표시, 무슨 관계? 권리, 무슨 권? 소유권 뭐다? 왜? 그럼 등기필정보는 여기에만 있다, 이 말입니다. 표제부에는 등기필정보라는 말 자체가 없다. 표제부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입니다. 등기필정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표제부는. 됐다, 안 됐다? 이리 오세요. 표제부입니다, 표제부. 표제부에는 접수번호 있다, 없다. 표제부에는 가등기 있다, 없다. 부기등기 있다, 없다. 표제부에는 추정력 있다, 없다. 표제부에는 무효등기 유용 있다, 없다. 자, 지금부터는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전부 다 없다만 나오면 전부 다 없다로 답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자, 정리합니다. 표제부에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오덱스다?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 등기필정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칠판을 봤어요. 오케이? 네. 여러분들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은 권리관계에서만 있는 말이지. 표제부에는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라는 말 자체가 없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시험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의 성낙의 유무가 존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시험에 냈어요. 그 말이 오도 와이다. 이해관계는 권리관계에서만 있다니까. 권리관계에서. 맞아요. 네. 그럼 요겁니다. 등기필정보 표제부에서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이건 표제부에서는 이런 말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네. 그럼 이제 대충은 감 잡았다, 안 잡았다? 다 잡았죠. 그러면 부동산의 전부가
화재로 소실하면 뭐다? 멸시. 일부가 소실하면 뭐다? 변경. 우리 집이 2층 집인데 2층이 다 탔다. 시작. 멸시. 2층인데 2층만 타고 1층은 살아있다. 시작. 변경. 표제보다 표제봐야 표제. 요 감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요렇게 합니다. 가등기가 있거든. 가등기. 여러분들 제가 들으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오도와이다. 오. 전세권 설정 청구권의 무슨 등기? 가등기. 다시. 괜찮아요? 이래 보세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 예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해둘 수 있다. 그럼 이번에 봅니다.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무슨 등기? 청구권의 무슨 등기? 가등기. 요거 이해되죠? 그러면 본등기는 요 해독을 할 때 이래야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무슨 등기했다? 가등기.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요게 그대로 내려오는 게 본등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슨 권 이전이고? 시작. 소유권 이전. 요거 먹고 이전. 요거 먹고 이전에. 그럼 가등기 때도 등기 필정보는 작성을 한다. 가등기도 이전의 가등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전세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도 할 수 있다. 있죠. 그럼 여기 무슨 등기고? 설정. 그럼 답을 정리합니다. 가등기 때 등기 필정보를 작성을 한다.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로서요. 처분의 제한입니다. 처분의 제한은 압류, 가처분, 경매죠. 답만 딱 가져갑니다. 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을 한다. 촉탁을 한다. 시작. 촉탁. 관공서는 등기필정보 작성한다. 안 하지. 관공서는 등기필정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 작성한다. 안 한다. 이 말. 그럼 여기서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요 세 개 됐다, 안 됐다? 됐다. 여기서 요것만 딱 붙이면 됩니다. 가등기도 이전의 가등기입니다. 설정의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때도 등기필정보는 작성을 한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대충은 됐다, 안 됐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지금부터 이제 예외를 배우러 가네. 예외. 칠판을 봅니다. 예외를 배우러 갑니다. 예외입니다. 요 세 개 한다는 거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근데 안 하는 예외 세 개가 있어. 이나 여러분들 알아. 그럼 제가 적어 놓고 해볼게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 채권자 대위 신청. 직권 보존 등기. 요래 되죠. 자, 요래서 요 세 개는 등기 필정보 작성한다, 안 한다? 이거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냥 답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답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 이 말입니다. 답입니다. 본인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줍니다. 본인이 뭐를 하지 않았다?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줍니다. 말 안 들으면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요 세 개를 이해를 하면 되거든.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리 와보세요. 다시 할게요. 이거를 키로 딱 가져가세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준다 이 말입니다.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 안 했으니까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신청 안 했으니까. 이해했죠? 자, 그럼 요리 오세요. 병입니다. 자, 이리 오세요. 그림을 그립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할 수 시작 있다. 그럼 갑을 시작 등기 의무자, 을을 시작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아직 등기 안 가져왔어요. 이 상태에서 또 병하고 매매할 수 시작 있다. 여기 시작 채무자, 시작 채권자. 요를 딱 잡으세요. 그러면 요거를 키로 딱 잡으세요. 요거를. 되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는데 을이 이 등기를 안 가져와. 오케이? 그럼 이 등기가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럼 누가 불안하다? 병. 그럼 병이 요 등기를 대비 신청할 수 시작 있다. 신청 누가 했다? 병. 명의는 누구다? 을이다 이 말. 그러면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됐지만 을이 신청했다 안 했다? 안 했? 그럼 등기필정보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 그 대신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되었으니까 세금은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을에게 등기됐다는 걸 알려는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자, 요거 시작. 등기 완료 통지서.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254페이지를 안 만들고 255페이지를 만들어서 준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등기필정을 싹 빼고 준다 이 말이지. 됐다 안 됐다? 자, 이것도 바로 이해되죠. 바로 이해됩니다. 칠판을 보세요. 을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이 등기 안 받아와. 그럼 제가 요 사람이 대위 신청할 수 시작 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거든. 갑은 매매 대금 받고 집 비워줬어. 근데 을이 등기를 안 가져와. 그럼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갑. 세금은 누구 이로 놓는다? 갑. 그러니까 갑이 빨리 받아 가라고 소송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이겼다 졌다 이겼다. 요게 다 시다.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서 단독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신청 누가 했다? 갑. 명의는 누구다? 그럼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됐지만 을이 신청했다. 갑이 했다. 그럼 을에게는 등기필정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해했죠? 요거 보낸다 이 말입니다. 등기필정보를 안 주는 대신에 등기완료통지서는 보낸다 안 보낸다? 보낸다. 칠판을 보세요.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축하한다. 너 이름으로 등기됐다. 조금 있으면 세금용지서 나갈 테니까 돈 준비해라. 이걸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 그거 알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그럼 요거 해결이 됐다 안 됐다? 이제 조금 어렵게 할게요. 어렵게 할게요. 지웁니다. 자, 지웁니다. 요것만 이제 해결하면 돼. 요것만 해결하면 돼. 자, 요것만 해결하면 됩니다.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갑하고 을입니다. 갑하고 을입니다. 자, 요거는 좀 전에 했거든. 을이 등기를 안 받아가면 갑이 자, 소송을 걸 수 있다. 있지. 그럼 요걸 읽어보세요. 시작. 성소한 등기 의무자. 의무자입니다. 글자를 보세요. 제공. 작성입니다. 그러면 갑은 등기필정보는 제공은 해야 된다는다? 해야지. 맞아요? 네. 근데 등기는 누구로 됐다? 을의 명의로 등기필정보는 작성한다란다? 안 한다. 이거는 이해됩니까? 네. 그럼 이걸 문자로 말하면은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서는 단독 신청할 때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서 단독 신청하며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필정보는 작성하지 않는다. 그 대신 등기완료 통지는 한다. 요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등기완료 통지는 둘 다 합니다. 등기 완료 통지는 둘 다 해줍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을에게는 왜 해주느냐? 을은 등기필정보를 못 받았죠. 맞죠? 네. 그럼 다시 합니다. 요 등기는 갑이 신청했어요? 을이 했어요? 그래. 맞다. 갑. 누가 신청했어요? 갑. 그럼 을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됐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알려줘야 된다. 알려. 그게 등기 완료 통지서라. 그러면 갑에게는 왜 하느냐? 당신이 신청했던 등기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까지도 알려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럼 정리합니다. 완료 통지서는 둘 다 한다. 됐다 안 됐다? 자, 그럼 칠판을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자, 이럽니다. 을이 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는 단독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오덱스다 X. 이 사람은 제공을 한다, 안 한다? 이 말은 을이 등기할 때 갑의 거를 제출할 수가 있다, 없다? 두 번째, 을은 의무자다, 권리자다? 권리자가 할 때는 의무자 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을이 판결서를 준 단독 신청합니다. 등기 누구로 됐다? 자, 신청 누구 했다? 명의가 누구다? 그럼 을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해서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지. 을에게는 줘야지. 맞다. 그럼 모르겠거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시작, X. 이게 뭡니까? 그럼 여기 시작, X. 이 시작, 반대다, 반대 아니다? 반대. 이해했다, 안 했다? 우와, 잘했어요. 자, 여러분들 매끄럽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권 모르는 기는 그냥 이 답을 안 들어가더라도 이거 묻고 등기관이 직권을 했지. 그러니까 본인이 한 거 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 자,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지금은 두 가지를 공부할게요.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을 하면 각하한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아직 등기는 안 하고 있어.
두 번째, 을은 갑에게 돈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이쪽이 채권자입니다.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습니다. 안 갚으면 을은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가압류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런데 갑은 명의로 된 부동산 하나도 없어. 없는데 요 부동산을 갖고는 있어. 갖고는 있는데 등기를 안 해버리는 거라. 왜? 갑이 등기해버리면 을이 가압류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갑은 새집 짓고 살면서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등기를 안 해버리는 거라. 그럴 때 채권자 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있다. 그럼 을은 자기가 채권자라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이 부동산의 갑의 것이라는 증빙서류를 첨부해가 법원에다가 가압류를 신청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답입니다. 을이 등기소에다가 가압류를 신청하면 받아준다 안 받는다? 이 신청은 받은다 안 받는다? 안 받아들여요. 법원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 등기소로 가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 그럼 여기서 신청했기 때문에 이리 갔다 이러면 그건 정말 안 됩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기소로 온 거는 갑이 온 거다, 을이 온 거다, 법원이 온 거다. 이거는 뭐라고 그런다? 촉탁.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요리 가면 받아준다, 안 받는다? 요리 가면 받아준다. 그래서 촉탁으로 하여할 등기를 신청을 하면 각한다. 그럼 시험에 낼 때는 있잖아요.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하면 각한데 이런 지문을 내면 틀릴 사람이 있다 없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을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렇게 내는 거지. 오다 X다? X. 가압류 등기를 신청이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가압류 등기를 시작. 촉탁. 이렇게 돼. 맞죠? 네. 자, 그럼 이럽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가압류를 신청하죠? 그럼 법원에서 등기소에 가압류를 촉탁한다, 한다. 그러면 이제 등기소 등기관은 이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 촉탁이 들어가서 가압류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그럼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버리고 이번에 가압류를 붙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 보존 등기는 누구 명의로 됐다? 갑이 신청했다. 법원에서 등기소에다 직권을 했다? 직권. 그럼 갑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한다, 한다? 안 한? 그 대신 갑에게 등기완료 통지는 보낸다. 오도와이다? 됐다, 안 됐다? 이제 두 개만 남았거든. 이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제가 잘 쓰는 말이 이거잖아요. 성소한 등기마다 채권자 대위 신청 직권 모르는 게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맞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년정, 임명성, 광인호인, 숙경, 영정순은 철고순. 이거 생각하고 나니까 그냥 나야 됩니까? 그냥 나올 때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맞다? 그 이제 100번을 읽으세요. 자, 이리 오세요. 요거는 이제 쉬운 거는 하나 제낄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제공을 안 하니까 작성할 필요도 없어. 그러나 관공서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면 된 사실은 알려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그러니까 등기완료 통지는 보낸다, 안 보낸다? 보내는 거다.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를 제출을 안 하기 때문에 작성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럼 다른 말로 해봅시다. 관공서는 인감 제출한다는다? 안 한다? 등기필 정보 제출한다는다? 안 한다? 요거 맞춰야 됩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제출한다는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딱 나오면 무조건 세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세금. 그러니까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왜 제출하느냐? 주소를 알기 위해서. 왜 알아야 되는데? 등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세 자료를 보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공서는 세금 낸다, 안 낸다?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네, 고려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요거는 됐죠?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등기필 정보 분실이다. 요게 문제. 요거를 딱 보면. 그러면 여기서는 자,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자, 이리 오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한테 전세를 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1번에 전세권 무슨 등기? 설정. 그럼 을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아. 전세권 무슨 등기? 설정 등기. 등기비는 받았어요. 자, 전세기간 2년입니다. 기간 끝났어. 끝났다면 뭐 시켜야 된다? 말소. 그럼 이쪽이 무슨 자다? 의무자.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다? 해. 근데 분실했다. 오케이? 네.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몇 개? 3개.
확인조서, 확인정보, 공정서면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개 중에 한 개를 가지고 이거 말소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다른 말로 해볼게요. 가장 쉽게 해볼게요. 등기필 정보가 분실이 됐다면 재발급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너무 쉬운 겁니다. 등기소에 직접 가면 됩니다. 직접 가서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만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돼. 요게 무슨 조서? 확인조서.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소에서 확인을 했지.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지운다 이 말입니다. 지웠죠? 그러면 답입니다. 이 말소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 말소 등기다. 제공하지 않은 말소 등기다. 않은이죠. 그 말소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한테 말소했다는 것까지도 알려준다, 안 준다? 준다. 요게 등기완료 통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 네 개는 그냥 가볍게 됐다, 안 됐다? 그럼 나중에 요것만 한 번만 더 보면 되는 거예요. 등기필 정보 멸실. 이렇게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자, 그럼 이제 책을 줄 거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250페이지 갑니다. 250페이지 갑니다. 의의를 보세요. 의의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등기관이 새로운 줄 것이에요. 자르세요.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등기 줄 것이에요. 그럼 아까 새로운 찾았죠? 그 위에다가 수고스럽지만 시작. 보존, 설정, 이적. 보존, 설정, 이적. 그 다음에 권리 이래 나오죠? 그 옆에다가 갑구, 무슨 구, 얼구. 갑구, 얼구죠? 표제부는 권리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 표제부는 안 됩니다. 표제부는 없어요. 됐습니까? 네. 그럼 그 밑에 표로 내려오세요. 내려오면 왼쪽에 갑니다. 여기 하나를 했네요. 1번입니다. 권리를 동그라미 칩니다. 보존. 동그라미 칩니다. 설정. 동그라미 칩니다. 이전. 한 칸 밑에 끝에 가등기 줄 것이에요. 가등기. 자, 3번을 말 안 했네요. 그죠? 권리자를 추가하는 그것만 딱 줄 것이에요.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경정 등기 나오죠? 그럼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좋습니다. 요 세 개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한다. 그럼 안 하는 거는 요 세 개입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면 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하는 예외 한 개 있는 거라. 하는 예외. 그거는 이제 글자를 읽어서 권리자를 많은 추가. 칠판을 봅니다. 합유자가 10명일 수 있다, 없다? 있지. 이걸 20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권리자가 추가가 됐잖아요. 오케이? 네. 이때는 작성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권리자를 추가에다가 줄 거고, 요렇게 쓰세요. 합유자가 몇 명? 10명. 합유자가 몇 명? 20명. 이렇게 딱 쓰면 됩니다. 합유자가 10명에서 권리자가 늘어난 거예요. 권리자가. 20명으로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10명에게 등기필 정보 한 장씩 만들어가 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런 표현입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으로 내려오세요. 셋째 줄에 갑니다. 셋째 줄에. 그러므로, 자, 죽었습니다. 등기 명인이 신청하지 않는 다음의 등기는 등기 명인을 위한 죽었습니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낸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딛고 묶으세요. 자, 시작. 성소한 등기 의무자, 채권자, 대위 신청, 직권 보도 등기. 됐다, 안 됐다? 되지. 되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세요. 되죠? 그 표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1번에는 셋째 표 위에 거는 방문 신청에는 셋째 줄에 1회만 동그라미 주세요. 전자신청은 첫째 줄에 3회만 동그라미. 그러니까 방문 신청은 등기필 정보를 한 번 딱 받으면 끝입니다. 컴퓨터는 3번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입니다. 등기필 정보 통지에 상대방 찾았어요. 옆에다가 신청인 이랬어요. 신청인. 제 손을 봅니다. 등기가 끝났죠? 그럼 등기필 정보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러면 신청해로 온 사람한테 준다. 그건 당연한 거죠. 신청해로 온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등기를 오면 본인한테 주는 거고, 대리인이 오면 대리인한테 주는 거고, 그 말이지.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6번에 통지를 요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번, 2번 묶으세요. 3번, 4번 묶으세요. 5, 6, 7을 묶으세요. 그럼 1번, 2번, 3번, 4번은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3번, 4번 해보니까 둘 다 3개월이니까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3번은 전자신청입니다. 전자신청. 4번은 방문신청입니다. 방문신청. 둘 다 3개월. 막말로 말하면 3개월 동안 안 차다가? 그럼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 6, 7을 또 묶으세요. 5, 6, 7. 동가 됐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세요. 자, 방갈로 2번입니다. 방갈로 2번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1, 2, 3 묶으세요. 동그라미 1, 2, 3은 요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먼저 보세요. 관공서가 요겁니다. 관공서. 그 다음에 이제 4번 해보세요. 4번 옆에 222페이지라고 써놨다, 안 써놨다? 그게 등기필정보 멸실이다. 이거 등기필정보 멸실. 맞죠? 네, 통과. 그럼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볼게요.